여수시가 설립한 공립노인요양병원이 부실한 운영 의혹에 놓였습니다. 열악한 직원 처우는 물론 부원장 아내를 채용해 부당급여까지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플랜트 관련 지역 중소기업들이 침체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 특성상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 설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새로운 선수 영입과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 선수들의 잇따르는 이적으로 일부 리그 승격을 기대하는 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설립한 공립노인요양병원이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을 넘어 가족 채용과 부당임금 지급 등 의혹의 내용들도 심각합니다. 부원장의 부인을 복지사로 채용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더 챙겨준 사실까지 확인됐는데요. 논란 속 병원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여수시가 한 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긴 노인 전문 요양병원. 이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조무사 등 직원 20여 명이 시 보건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위탁 운영 법인이 변경된 이후 직원 처우와 근로 여건 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병원 운영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반찬 떠먹을 것이 없다. 식비, 재료비 그런 금액들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부원장의 부인이 사회복지사직으로 채용된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면서 직원들의 의혹과 반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병원 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지원자는 단 한 명이었고 부원장과의 가족관계를 직원들은 6개월 가까이 전혀 몰랐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잘. 예. 한 명. 네네. 게다가 부원장의 부인은 병원 근무 기간 동안 1,4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 실제 액수는 더 크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96만 1,496만 원.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나가서 본인들이 잘못 지급을 한 걸 우리가 찍었지. 그래갖고 이걸 환수 조치를 해라.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현재 지금 180만 원을 실수령액이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복지사 선생님이 450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져갔다 하면 우리 간호과 직원이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그럴 만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상조사에 들어간 여수시 보건소는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부실 감독과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46명이 총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 2명, 민중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구별로는 현역 의원의 타지 출마가 예정된 순천시가 8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 7대1, 영암, 무안, 신안과 여수, 갑이 5대1로 초반 경쟁이 치열합니다. 21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순천 선거구 분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득 예비후보는 오늘 순천이 갑을 선거구로 나눠지면 한 곳은 선의의 경쟁으로 또 다른 곳에는 최근에 영입된 순천대 소병철 석좌 교수를 전략 공천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순천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당별 이견이 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전남 드래곤즈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코치진부터 선수까지 모두 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간판 스타였던 선수들이 줄줄이 이적하면서 불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남 원클럽맨이었던 프랜차이즈 스타 김영욱. 이번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원의 핵이라 불렸던 한찬희는 1대2 트레이드를 통해 FC 서울로 이적했고 전남 유스 출신으로 팀에 적잖은 기여를 했던 이슬찬, 최재현까지 팀의 간판 스타들이 줄줄이 떠났습니다. 특히 팀 내 허리 역할을 해주었던 중고참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적하면서 새로 들어온 어린 선수들과 고참 선수들을 잇는 다리가 없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축구 팬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전남의 기둥이 뽑혔다, 팀을 해체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수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얼마나 더 많은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MVP였던 바이오 등 큰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을 더 놓치지 않는 게 숙제입니다. 전경준 신임 감독은 팬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성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친구들과 같이 더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면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포지션별로 최대 조합을 좀 만들어내는 게 제 일이고 또 결과로 팬분들 뭐 해서 또 저희가 보답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이 꼽는 이번 시즌 전남의 유망주는 제1리그에서 돌아온 이종호, 지난해 전역한 김주원 등 몇 명 남지 않은 팀의 중고참 선수들. 전남의 무게를 떠안게 된 선수들은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뭐 다 필요 없고 우승해서 꼭 승격하는 거, 그 모습을 팬분들이 제일 바라실 거고 저희 역시도 그걸 위해서 달려갈 생각입니다.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각오는 뭐 목표는 모두가 똑같겠지만 1부 리그를 다 승격하는 게 목표고 개인적인 목표는 뭐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베트남으로 1차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난 전남 드래곤즈. 새로운 선수 영입과 분위기 쇄신을 통해 다시 1부 리그로 승격될 수 있을지 팬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에는 그만큼 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데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해외 플랜트 시장 개척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로 설립 22년 차에 접어든 한 플랜트 시공업체.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침체되고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의 상황이 저가 수주, 경쟁 업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만 활로를 찾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이 건설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 행정,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왔을 때는 100점 100패하는 거죠.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한 중소기업들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토목과 기계장비, 시설 유지 보수 등 플랜트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이 모여 조합 명의로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를 시도하는 겁니다. 각 업체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르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각종 위험 요인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9곳, 참여 기업 수를 20여 곳까지 늘리고 수주액 100억 원을 달성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현재 동남아와 중동 지역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현지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에는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와 같은 형태의 조합 형태를 찾았다는 분들도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인정된 조합이 만들어져서 대응할 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극화한 영화가 제작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인 해오름 ENT는 지난해 11월 영화 동백의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촬영에 들어가 6월쯤 시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희성 감독이 연출하는 이번 영화는 한 아버지가 억울하게 좌익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가족사가 그려질 예정이며 배우 박근형과 김보미 등이 출연합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업무 추진 미숙과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여수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았던 당시 팀장과 실무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인구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고흥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은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장려 지원 사업과 문화생활 지원 사업, 청년 유턴 사관학교 운영 등 7개 시책 사업입니다. 또 기존 시행하고 있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귀향 청년 주택 화재보험 지원 등 6개 사업은 올해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매실청 공급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실시한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의 소화와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응답자의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학교 급식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3억 5천만 원을 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모범 운전자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6구마을 주민 50만 원, 대한민국 해병대 순천시 마린클럽 46만 3,740원, 순천시 해룡면 부영 9차 아파트 주민 45만 8,310원, 서면 금평마을 주민 40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주민 39만 6천 원, 광림동 통장협의회 회원 1동 3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1동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대봉마을 주민 30만 원, 복내면 축정 2구마을 주민 3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성마을 청년회 21만 7천 원, 여수시 남산동 남산마을회 회원 20만 원,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0만 원, 화정면 규포마을 주민 20만 원, 여자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화정면 월호마을 주민 20만 원, 하화마을 주민 20만 원, 이장협의회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남한마을 주민 18만 원, 순천시 승주읍 중림마을 주민 17만 1천 원, 여수시 만덕동 13통 귀인 그린파크 주민 1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흥군이 군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점암 영남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난해 군정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군정 기본 방향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송기근 군수는 오늘 처음 열린 점암 영남면민과의 열린 대화 자리에서 고흥 미래비전 실현을 통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고흥군 도양읍의 임야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살 A씨가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태우던 쓰레기가 밭두렁으로 번졌지만 A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내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지난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추가로 모집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원고로 참여해 미쓰비시 중공업 등 6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기한 1차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54명이 참여했고 현재 재판 기일이 잡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